Let's go. 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이번에 또 커다란 택배 박스가 날아왔는데요, 바로 GB 굿보이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전체 라인업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따끈따끈한 신제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받은 이 제품들의 특징은 까치리 버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축광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흙을 사용해서 제품이 완성도가 높은 건 그대로인데, 바로 이 크리스탈 샌드 미세 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까칠까칠한 느낌을 줘서 까칠이라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카마루 더블S 이 제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제품도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리뉴얼된 제품입니다. 앞서 크리스탈 샌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품에 뭔가 펄이 올라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박스에서 꺼내진 않았지만 이미 까칠까칠한 느낌은 느껴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카마루 더블S 이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 것도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까칠이 버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전에 저희 채널에서 두 종류 공부를 할 때도 촉수에서 느껴지는 것들, 다리에서 느껴지는 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위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까칠이 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 안에 있었을 때도 그 느낌이 왔었지만 딱 만져보면 벌써 까칠까칠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국내 브랜드 애기들 중에서 이 도래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까칠이 버전으로 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도래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일본 바늘을 썼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늘 훅도 정말 좋아요. 날카롭고 그리고 튼튼하게 생긴 바늘이었습니다. 자, 도래며 바늘이며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은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액입니다. 그리고 수평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믿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90mm 정도가 됩니다. 총장이 90mm 정도 되는 것이고요. 도래와 바늘을 제거하고 나면 한 70mm 정도 되네요. 손으로 만져보면 진짜 까끌까끌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까칠이라고 지었구나 라는 네이밍 센스, 장명 센스가 느껴집니다. 사실 두 종류가 좀 더 오래 안고 있게 하기 위해서 자켓을 입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또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레틀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외견은 살펴봤으니까 이제 축광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LED 플래시를 가지고 한번 비춰보는데요, 기본적인 축광 상태를 한번 보는 것이죠. 아직 미출시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리뉴얼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축광 상태도 전체적인 까칠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죠. 잘 보이는 편입니다. 사실 이 정도 완성도 있는 액이라고 한다면 축광 상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이 굿보이 같은 경우는 형태적인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애기가 앞부분에만 눈이 있는데 비해서 뒷부분에서 봐도 눈 같은 형태의 시그니처 아이가 장착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까칠이로 리버전된 전체 라인업의 첫 번째 선수로 이카마루 더블S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제품은 붐붐액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좀 다른 제품인데요, 하단에 싱커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모델의 까칠이 리버전 제품이죠. 기존에는 붐붐액이 하프시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왕눈이 액이나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도 따로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를 추가로 만들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체 제품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디자인적인 특징이 되겠네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까칠까칠한 재질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앞부분에 도래는 없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앞에 핀도래를 장착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바늘은 앞에서 보셨듯이 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좋은 상태의 바늘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단에 싱커가 있는 제품들은 조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스탠스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레트룸도 굉장히 청량하더라고요. 자, 조류에 따라서 흔들림을 주면서 레트룸으로 또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었던 투톤 컬러, 이 컬러 같은 경우가 사실 축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여질지가 굉장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각기 다른 컬러로 잘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 면이 좀 잘 안 보여서 오히려 전체적인 볼륨을 좀 줄여주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지나 뭐 이런 기대감도 해보게 되는데요. 늘 아쉬운 것이 우리가 선상 낚시를 가게 되면 사실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런 제약 아래에서 루어 로테이션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애기들을 한번 다양하게 써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카마루 WS의 약간 큰 버전이죠. 이카마루 S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까칠이 버전이니까 큰 설명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크기가 좀 큽니다. 이카마루 WS보다 좀 큰 정도고, 마찬가지로 저렇게 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래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바늘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좋은 바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바디 사이즈는 105mm이고요. 순수 바디만 길이를 쟀을 때는 75mm 정도의 길이네요. 애기 중에서는 작은 사이즈는 아닌 중형급의 애기이기 때문에 보통 중기, 시즌 중기부터 갑오징어 낚시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에 있어서도 삼봉애기가 아닌 경우 루어 로테이션을 들어가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애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번 써봐야겠고요. 그리고 축광 상태는 뭐 사실 더블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있지만 사실 앞에서 보셨던 이카마루 WS 그리고 붐붐애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뭐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도 앞부분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눈이 또 자극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그니처 디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구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 만든 시그니처 디자인이겠죠. 앞서 보셨던 두 가지 애기보다 이 녀석 정도라면 지금의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에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삼봉애기 말고 대안으로 이 녀석도 가져가 볼까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애기는 지금 한창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라면 쓸 수 있는 애기네요. 얼라이브 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의 등 쪽에 학꽁치포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바로 삼봉애기 스타일의 애기입니다. 똑같은 삼봉애기지만 125 사이즈와 110 사이즈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그냥 단순한 사이즈 차이고요. 바늘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당연히 110 사이즈가 좀 더 작은데요. 110 사이즈는 좀 한치나 혹은 초기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도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일단 125 사이즈 정도가 지금의 제주도 갑오징어에서 쓸 수 있는 딱 그 케이무라 버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써볼까 해서 일단 포장을 벗겨봤습니다. 형태상으로는 지금 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삼봉애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하단의 봉돌에 있어서의 반사체 역할이 좀 있고, 마찬가지로 도래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바늘의 상태는 당연히 좋고요. 125 사이즈와 110 사이즈를 뒤에서 바라보면 바늘의 사이즈가 약간 다르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뒤쪽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사이즈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전에 애기의 사이즈에 대해서 시즌 초, 중, 말에 따라서 사이즈를 달리가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애기 같은 경우는, 삼봉애기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좀 다르게 가는 경우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갑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125 사이즈를 쓰게 되지만 한치 같은 경우는 110 사이즈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삼봉애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있죠. 바로 유즈리의 삼봉애기 그리고 케이무라 버전인데요. 그 대항마로 이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 LED 플래시로 비춰서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야광과 형광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LED 플래시를 비춰서는 이 제품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제품류의 특징을 제대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UV 플래시로 한번 비춰봤는데요. 그랬더니 특징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실 야광 같은 경우는 축광을 아무리 하더라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 야광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자외선에 대한 처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시간이 흘러도 자외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반응을 해서 이런 빛을 내게 해주는 것이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케이무라가 약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카메라의 한계이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UV에 반응하는 처치는 바로 이 네온 시리즈에 가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던 모든 제품들이 기존에 있던 제품의 까칠이 버전의 리버전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 네온 시리즈는 다시 네온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체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 애기를 구입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현란한 컬러 그리고 알록달록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애기를 처음 만나시면 아마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는 애기가 될 거예요. 그냥 봐도 뭐 밋밋해 보이고 투명해서 이거 물속에서 좀 보이기라도 할까? 뭐 좀 특정한 경우에만 반응하는 뭐 그런 애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안에 UV에 반응하는 처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실제로 보신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케이무라 애기가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두운 곳에 놓고 플래시로 비춰보면 크게 감흥을 주지 못해요. 지금 봐도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앞부분의 눈이라든지 뒷부분의 시그니처 디자인 아이, 그리고 하단의 봉돌, 그리고 끝부분에 저 야광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빛이 나지 사실 이거 물속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기가 쉬워요. 앞에서 케이무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지, 자외선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온 시리즈는 수중에서 자외선 반응으로 컬러 파장을 생성, 한치나 살 오징어, 뭐 갑오징어도 마찬가지죠. 밤낚시에서도 월등한 위력을 발휘한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낚시를 해보면 한치낚시의 경우에 그 집어등이 굉장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등과는 좀 다른 파장을 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자외선에 따른 이 제품이 반응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LED 플래시로 비추고 나면 사실 큰 반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앞서 보셨듯이 자외선 플래시로 비춰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오죠. 보시는 대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애기 라인업과는 좀 다르게 목적이 분명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비굿보이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전체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들이었고요.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네요. 또 찾아보고 사용기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